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랠리 주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암호화폐는 재상승 시동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4일 연준 파월 의장이 댈러스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수개월간 기준금리를 천천히 신중하게 내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매번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파월은 이런 예상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그래서 시장 예상과 달리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파월이 금리를 천천히 내리겠다는 발언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져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죠. 기업들이나 돈을 굴리는 투자가들이 쉽게 차입하거나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죠. 파월의 매파 발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 시간으로 15일 증시 주요 지수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2%, S&P 500은 1.3%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속되었던 강세 랠리가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에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해서 수출하려는 한국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권인수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RA법에 따라서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대당 최대 우리 돈으로 1,05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는데 이 보조금을 못 받으면 우리나라 차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죠.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미국이 칩스법을 폐기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존재하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 큰 타격을 받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약 2달 동안 외국인들 거의 매일 삼성전자를 팔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지난 14일 목요일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10조 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당일 주가가 4만 9천 원대에서 5만 3,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2015년에 11조 원대 그리고 2017년에 9조 원대 자사주를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7년 만에 금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좋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11월 말 이후 사임할 것이라는 폭스 비즈니스의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재상승 시도를 걸었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주춤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게리 겐슬러 사임할 것이라는 이 보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9만 1,00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파월이 금리를 천천히 내리겠다고 한 발언 탓인지 10년물 국채금리 가격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앞선 주에 4.3%대였는데 지난 주말에는 4.4%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난주에 2.3%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약 24% 오른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5.6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현재 9.5%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 선물 지난주에 4%가량 하락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금 가격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24%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지난 5일간 3%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현재 106%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 약 열흘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률이 놀랍죠.
정리하겠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할 때 금리를 천천히 내려야 될 것 같다는 14일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트럼프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빅테크 주가들이 상당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IRA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과 2차 전지 기업 주가가 이 때문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14일 날 4만 전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사회에서 15일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주가가 5만 3천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주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뜨거웠던 트럼프 랠리가 주춤한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장은 잠시 주춤하다가 주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재상승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보통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없는 사랑, 복음, 은혜를 말하고 그 다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 윤리죠. 이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전반부가 앞에 부분, 즉 하나님의 사랑, 복음, 은혜에 대한 내용이고 로마서 12장부터가 윤리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그 윤리 부분의 첫 장입니다. 본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열심을 품고입니다. 여기 있죠. 열심을 품고. 헬라어로 보면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입니다. 직역하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입니다. 동사 제오가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원어가 제온토 푸뉴마티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를 열심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가 아볼로를 말합니다. 그가 열심으로 말하여 라는 부분에서 열심으로가 제온토 푸뉴마티입니다. 같은 단어로 구성된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원어가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인데 열심을 품고는 원어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 이 원어의 어감을 제대로 못 살렸다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것을 열렬한 마음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be agro with the spiri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be agro with가 뭐뭐로 불타오르는, 뭐뭐로 달아오르는 그런 뜻입니다. 즉 성령으로 달아오르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런 뜻이죠. 그래서 토푸니마티 제온테스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성령으로 달아올라 주를 섬기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꽹후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주를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 이번 한 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